사람들은 왕의 이름이 공식 일정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26년 여름, 찰스 3세는 다시 대중 앞에 섰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손을 흔들었으며 여전히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궁전의 진짜 변화는 카메라가 꺼진 뒤 시작됐다. 일정은 더 조심스럽게 짜였고 치료는 계속됐으며 윌리엄의 이름은 이전보다 더 자주 중요한 임무 옆에 놓였다. 왕관은 아직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지만 미래는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병 그 자체가 아니었다. 아무도 정확한 끝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찰스는 평생을 왕이 되기 위해 기다렸고 윌리엄은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준비해왔다. 캐서린은 두 남자 사이에서 자신 역시 암의 공포를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묵으로 그들을 지켜봤다. 이것은 한 왕의 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왕관을 붙잡아야 했던 가족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바꾼 첫 신호는 거대한 발표가 아니라 일정표에서 조용히 움직인 단 한 줄이었다. 사람들은 병든 왕의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공식 일정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26년 여름, 찰스 3세는 다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차에서 천천히 내렸고 기다리던 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으며 익숙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카메라 속에 그는 여전히 왕이었다. 왕관은 흔들리지 않았고 의전도 멈추지 않았다. 겉으로 보이는 세계만 놓고 보면 위기는 지나간 듯했다. 하지만 왕실에서 진실은 언제나 화려한 장면보다 작은 변화 속에 먼저 나타난다. 한 번의 방문이 줄고 이동 시간이 짧아지며 회의 사이의 간격이 길어진다. 공식 발표는 평온했지만 일정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왕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이름 옆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여백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여백을 채우기 시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윌리엄이었다. 찰스는 미국 국빈 방문과 국가 행사를 이어갔고 군주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암 연구를 지원하는 자리에 섰고 사람들과 악수했으며 왕이 해야 할 말을 직접 전했다. 병이 자신을 왕좌 뒤로 밀어내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소 뒤에 숨은 피로를 읽으려 했고 손을 흔드는 짧은 순간조차 건강의 신호처럼 해석했다. 왕이 걸으면 안도했고 잠시 멈추면 불안해했다. 한 인간의 몸이 국가 전체의 감정이 되는 순간이었다. 궁전은 그를 약한 왕으로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한 모습만 보여주는 건 역시 위험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할수록 대중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침묵은 왕을 보호했지만 동시에 소문을 키웠다. 사람들은 발표되지 않은 문장까지 스스로 만들어냈고 확인되지 않은 결말을 사실처럼 소비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윌리엄은 더 많은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아버지를 밀어내기 위한 전진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가 계속 왕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의 무게를 조금씩 나누어 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왕실에서 도움과 계승의 경계는 언제나 잔인할 만큼 얇다. 아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설 때마다 세상은 아버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고 해석했다. 캐서린은 그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 역시 병과 회복의 시간을 지나며 몸이 약해졌다는 사실보다 사람들의 추측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녀는 말보다 태도로 윌리엄을 붙들었다. 조급하게 미래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현재의 불안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캐서린은 그녀의 침착함은 희망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의 조용한 훈련이었을지 모른다. 카밀라에게도 왕의 복귀는 단순한 안도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찰스를 군주로 바라봤지만 그녀는 치료를 받고 돌아온 남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
공개석상에서의 1시간 뒤에 얼마나 긴 휴식이 필요한지, 한 번의 미소를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을 모아야 하는지 아마 그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왕비라는 칭호는 곁을 지킬 자리를 주었지만 병의 결과까지 바꿀 힘은 주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찰스가 아직 일할 수 있느냐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 일하고 있었고 여전히 왕이었다. 더 무서운 질문은 따로 있었다. 과연 그는 이 속도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름은 아직 일정표에 남아 있었지만 궁전 안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다. 사라지지 않은 이름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이름이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찰스 3세의 병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궁전은 단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했다. 그것은 암이었다. 그러나 어떤 암인지, 어느 단계인지, 치료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는 말하지 않았다. 공개된 정보보다 감춰진 정보가 더 많았고 그 빈칸은 곧 사람들의 상상으로 채워졌다. 어떤 이는 회복을 확신했고 또 어떤 이는 이미 끝을 이야기했다. 진실이 침묵한 자리에 두려움이 먼저 왕좌를 차지한 것이다. 병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 과정에서 발견됐지만 궁전은 전립선 암은 아니라고만 설명했다. 그 뒤 찰스는 치료를 시작했고 한동안 대외 활동을 줄였다. 그러나 국왕의 업무까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다. 서류를 검토하고 총리와 만나고 국가의 결정을 이어갔다. 그는 환자이면서 동시에 군주였다. 문제는 몸이 휴식을 요구할 때도 왕의 시간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치료는 단순한 일정 하나가 아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날, 결과를 기다리는 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그리고 가족 앞에서 괜찮은 척해야 하는 순간까지 모두 포함한다. 실제로 찰스는 치료 부작용으로 잠시 병원 관찰을 받은 적도 있었다. 짧은 입원이었지만 왕실에선 짧은 공백조차 거대한 질문이 된다. 한 사람의 어지럼증이 국가의 안정으로 번지고 한 번의 취소가 계승의 신호처럼 읽힌다. 시간이 흐르며 치료 일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완치의 선언처럼 받아들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치료가 줄었다는 것과 병이 사라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암은 때때로 물러난 듯 보이면서도 긴 감시를 요구한다. 그래서 가장 정직한 문장은 희망도 절망도 아니었다.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찰스는 이 경험을 숨기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암이 인간에게서 가장 선한 모습을 보게 했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헌신, 가족의 인내, 같은 병을 겪는 사람들의 용기 속에서 왕은 자신보다 더 큰 이야기를 보았다. 평생 군주로서 타인을 위로하던 사람이 이제는 환자의 자리에서 위로받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왕과는 고통을 막아주지 못했지만 고통을 말할 책임은 더 크게 만들었다. 그러나 궁전이 아무리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더라도 세상은 늘 결론을 서두른다. 치료 중은 위독하다로 바뀌고 일정 조정은 권력 이양으로 과장된다. 병보다 빠르게 퍼지는 것은 소문이고 소문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비극은 사실보다 더 강한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윌리엄은 그 모든 해석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버지가 하루 더 일하면 안도했지만 무리하는 모습을 보면 두려웠다. 더 많은 임무를 맡을수록 왕실은 안정돼 보였지만 그 안정은 아버지의 시간이 줄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 왕은 아직 왕좌에 있었다. 하지만 미래는 더 이상 멀리 있는 의식이 아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열릴 수 있는 문처럼 윌리엄의 바로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누구도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찰스는 병과 함께 오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병이 왕의 시간을 예상보다 빨리 바꿔놓을 것인가? 궁전은 희망을 말했지만 확신을 말하지 않았고 가족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두려움을 지우지는 못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병은 결국 한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왕실 전체의 미래를 조용히 치료실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찰스는 왕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한 인간으로 보기 전에 먼저 후계자로 불렀고 그의 말과 표정, 사랑과 실수까지 모두 언젠가 왕이 될 사람의 기준으로 재단했다. 그는 자유롭게 실패할 수도 완전히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없었다. 왕관은 아직 머리 위에 없었지만 그 무게는 오래전부터 그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찰스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려 했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돕는 사업을 시작했고 환경과 기후 문제를 세상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훨씬 전부터 경고했다. 사람들은 한때 그를 시대보다 앞서간 사람이라기보다 지나치게 예민한 왕자로 조롱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가 오래전 말했던 오염과 생태의 위기는 현실이 되었다. 그는 왕좌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다림을 자신의 사명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따로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준비한 왕관을 마침내 쓴 뒤 그는 오래 누릴 틈도 없이 암이라는 단어와 마주해야 했다. 평생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느꼈던 남자에게 병은 남은 시간마저 협상하라고 요구했다. 왕이 된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될 것 같았지만 몸은 그에게 끝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찰스는 자연을 사랑했고 나무가 자라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한 그루의 나무는 계절을 견디며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단단해진다. 그의 삶도 그랬다. 그는 어머니의 긴 통치 아래에서 기다렸고 비판과 스캔들을 견뎠으며 대중의 시선이 바뀌기까지 수십 년을 버텼다. 그러나 나무와 달리 인간의 몸에는 기다려주지 않는 계절이 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미래를 말해왔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지키며 오래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돕고 싶어 했다. 수많은 사람의 내일을 준비해온 그가 이제는 자신의 뒤에 올 사람의 내일을 준비해야 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한 계획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야 하는 가장 무거운 유산이었다. 윌리엄에게 왕관을 넘긴다는 것은 단순히 역할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일하고 있으며 아직 왕인데도 아들에게 자신이 없는 미래를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어떤 아버지에게도 잔인한 일이지만 왕에게는 그 대화가 가족의 슬픔이자 국가의 준비가 된다. 사라는 사적인데 계승은 공개적이었다. 두 세계가 충돌하는 곳에 찰스와 윌리엄이 서 있었다. 찰스는 평생 왕이 될 날을 준비했지만 정작 왕이 된 뒤에는 자신이 떠난 뒤의 시간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세기를 바쳤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맞이할 미래를 위해 남은 힘을 써야 했다. 왕관은 마침내 그의 것이 되었지만 시간만은 끝내 그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윌리엄을 가장 깊이 흔들었다. 아버지가 평생 기다린 자리를 자신은 언젠가 물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왕자의 마음속에는 영광보다 두려움이 커졌다. 왕위는 축복처럼 약속됐지만 현실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통해 열리는 문이었기 때문이다. 윌리엄은 한때 하늘에서 사람을 구하던 남자였다. 군 복무를 마친 뒤 그는 수색 구조 조종사로 일했고 이후에는 응급 헬리콥터를 몰며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누군가의 인생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 그는 가장 먼저 도착해야 했다. 훈련은 냉정함을 가르쳤고 공포 속에서도 손을 떨지 않는 법을 익히게 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라도 모든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다. 그 경험은 윌리엄에게 오래 남았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가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고 한 통의 전화가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영원히 갈라놓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다.
최악의 순간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조 헬리콥터도 응급 장비도 자신이 내릴 수 있는 명령도 없었다. 그가 구해야 하는 대상은 한 명의 환자만이 아니었다. 찰스는 아버지였고 동시에 국왕이었다. 윌리엄이 아들로서 곁에 머물면 왕실은 후계자를 필요로 했고 후계자로서 앞으로 나서면 그는 아버지를 밀어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다. 사랑과 의무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다. 한쪽을 붙잡을수록 다른 한쪽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잔인한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윌리엄이 더 많은 임무를 맡을 때마다 왕위가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그 변화는 승진도 영광도 아니었다. 아버지가 참석하지 못한 자리에 대신 서는 일은 빈 의자를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박수는 그를 향했지만 그 박수 속에서 그는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윌리엄은 자신의 역할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어스샷 프라이즈를 이끌었고 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홈워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일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찰스가 환경과 공동체를 자신의 시대의 사명으로 삼았다면 윌리엄은 그 유산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하려 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왕이 될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공적인 비전이 사적인 두려움을 지워주지는 못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침착했고 짧고 정확한 말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치료 일정이 바뀔 때마다 미래는 다시 가까워졌다. 왕실의 안정은 윌리엄이 흔들리지 않는 데 달려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붙잡아줄 사람도 필요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캐서린의 존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캐서린은 쉬운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윌리엄이 아들로 슬퍼할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곁을 지켰다. 왕실은 그에게 미래를 요구했지만 그녀는 그가 아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한 사람임을 잊지 않게 했다. 윌리엄이 진정 두려워한 것은 왕이 되는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왕관을 써야 한다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가 준비하지 못한 것은 그 왕관이 아버지의 빈자리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하늘을 날았던 남자는 이제 아무리 높이 날아도 닿을 수 없는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었다. 캐서린은 두려움이 어떻게 사람의 시간을 바꾸는지 알고 있었다. 어느 날까지는 평범했던 일상이 검사 결과 한 장으로 멈추고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고를 수 없게 되는 순간을 직접 지나왔다. 그녀가 암 진단을 공개했을 때 사람들은 왕세자비의 용기를 보았다. 그러나 카메라 밖에는 치도를 견디는 한 사람과 엄마의 표정을 읽으려는 새 아이가 있었다. 치료가 끝났다는 말은 모두가 기다리던 문장이었다. 하지만 캐서린은 그 문장이 결승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몸은 치료를 마친 뒤에도 쉽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마음은 더 오래 경계 속에 남았다. 재발에 대한 불안, 작은 통증에도 흔들리는 생각.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은 축하의 박수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회복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매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찰스의 병을 단순한 왕실 위기로 보지 않았다. 치료 일정이 줄어들었다는 소식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공개석상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미소는 건강의 증명서가 아니며 침착함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때로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뒤에도 다시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윌리엄이 아버지의 건강과 미래의 왕자 사이에서 흔들릴 때 캐서린은 그 갈라진 마음을 이해했다. 자신 역시 가족을 안심시켜야 하는 사람과
보호받고 싶은 환자 사이를 오갔기 때문이다. 그녀는 쉬운 희망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을 견디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내일을 확신하지 못해도 곁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역할은 조용했지만 결코 작지 않았다. 왕실은 윌리엄에게 흔들리지 않는 후계자의 얼굴을 요구했지만 캐서린은 그가 아들로서 두려워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을 우아함이라 불렀지만 그 침묵 안에는 병실의 냄새와 기다림의 밤을 아는 사람만이 가진 깊이가 있었다. 캐서린은 자신의 경험을 개인적인 상처로만 남겨두지 않았다. 암 치료를 받았던 병원과 환자들을 지원하고 연구와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에 다시 섰다. 과거에는 왕실 구성원으로서 환자를 위로했다면 이제는 환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그들 앞에 섰다. 고통은 그녀의 권위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되었다. 그 모습은 찰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대와 위치에 있었지만 같은 단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한 사람은 부광으로, 다른 한 사람은 미래의 왕비로 세상의 시선을 받았지만 병 앞에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평범한 환자일 뿐이었다. 왕관도 치료실의 침묵을 대신 견뎌주지는 못했다. 캐서린이 윌리엄 곁에서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그 두려움 속을 걸어보았고 그 길에서 희망이란 반드시 밝은 확신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희망은 때로 내일이 불확실해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세상이 윌리엄과 캐서린을 미래의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수록 또 다른 사람의 자리는 더 외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찰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치료를 지켜본 카밀라는 무엇을 잃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정말 권력이었을까? 아니면 왕관보다 훨씬 사적인 한 사람의 부재였을까? 카밀라는 오랫동안 영국 왕실에서 가장 복잡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다. 어떤 사람에게 그녀는 찰스의 오랜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과거의 상징이었다. 왕비가 든 뒤에도 오래된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표정 하나에서 야망을 찾았고 침묵 속에서는 계산을 읽으려 했다. 그러나 찰스가 암 치료를 시작한 순간 그녀 앞에 놓인 문제는 권력이 아니라 훨씬 더 사적인 것이었다. 카밀라는 국왕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그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이었다. 대중은 공식 행사에서 웃는 찰스를 보았지만 그녀는 그 미소 뒤에 남은 피로를 보았을 것이다. 짧은 외출 뒤 길어진 휴식, 치료 전후 달라지는 얼굴빛, 평소보다 느려진 걸음까지도 그녀에게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다. 왕비라는 칭호는 왕의 옆자리를 보장했지만 그의 고통을 대신 가져갈 힘까지 주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카밀라는 자신의 역할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복서를 장려하는 활동을 이어갔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오랫동안 비난 속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세상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공적 활동은 화려한 왕실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버티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찰스의 건강이 흔들리자 왕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윌리엄과 캐서린에게 향했다. 두 사람이 더 많은 임무를 맡고 미래의 군주 부부로 주목받을수록 카밀라의 자리는 작아지는 듯 보였다. 세상은 그것을 영향력의 상실이라 해석했지만 그녀가 실제로 두려워한 것은 다른 것이었을 수 있다. 권한이 줄어드는 일보다 평생 기다려 얻은 봉반자의 시간이 줄어드는 일이 훨씬 잔인했을 것이다. 카밀라에게 찰스는 국왕이기 전에 함께 늙어가기로 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비난과 조롱, 가족의 갈등과 대중의 냉혹한 판단을 견뎠다. 어렵게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고
마침내 왕과 왕비의 자리에 함께 섰다. 그런데 이제 병은 그들이 끝내 지켜낸 시간을 다시 제한하려 하고 있었다. 세상의 인정은 늦게 왔지만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를 윌리엄과 권력을 다투는 인물로만 보는 것은 너무 쉬운 결론이다. 윌리엄은 아버지를 잃을지 모르는 아들이었고 캐서린은 암의 공포를 직접 지나온 사람이었다. 카밀라는 사랑하는 남편의 치료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배우자였다. 세 사람은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자리에서 견뎌야 했다. 바로 그 차이가 때로는 침묵을 오해로 만들고 걱정을 긴장으로 보이게 했다. 카밀라는 왕실의 미래가 윌리엄과 캐서린을 향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계승의 질서였다. 찰스를 진정으로 지키려면 그가 쉬어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서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사랑은 늘 곁을 차지하는 일이 아니다. 때로는 자신이 붙잡고 싶은 자리를 놓아지면서도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 남는 일이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은 아직 남아 있었다. 찰스의 병은 정말 왕관의 이동을 시작한 것일까? 윌리엄과 캐서린이 더 자주 앞에 선다고 해서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일까? 답은 감정이 아니라 제도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답은 소문이 만들어낸 비극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냉정했다. 사람들은 윌리엄과 캐서린이 더 자주 전면에 설 때마다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찰스의 윳장이 줄어들고 왕세자 부부가 중요한 행사를 대신할수록 왕관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도 커졌다. 그러나 왕실의 미래는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병이 곧바로 다른 사람의 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찰스는 여전히 국왕이었다. 그는 국가문서에 서명하고 총리와 만나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식 임무를 이어갔다. 치료가 계속된다는 사실과 왕의 권한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일정이 조정됐다고 해서 통치가 끝난 것도 아니고 아들이 대신 참석했다고 해서 왕위가 넘겨진 것도 아니었다. 왕관은 소문보다 훨씬 느리고 제도는 감정보다 훨씬 냉정하게 움직인다. 영국의 제도에서 국왕이 일시적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다른 왕족이 제한된 기능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섭정도, 즉위도 아니다. 진정한 왕위 계승은 군주의 죽음과 함께 일어나며 그 전까지 후계자는 아무리 많은 책임을 맡아도 여전히 후계자로 남는다. 윌리엄은 더 많은 책임을 맡았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대신해 왕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찰스가 왕으로 남을 수 있도록 무게를 나누는 일이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잔인했다. 아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면 사람들은 아버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고 믿었다. 도움은 곧 교체로 해석됐고 가족의 협력은 권력 이동이라는 이야기로 소비됐다. 캐서린 역시 미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침착함과 병을 이겨내는 과정은 많은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가 윌리엄 곁에 선 이유는 왕비가 될 준비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기 위해서였다. 세상은 상징을 보았지만 그녀는 한 가족의 흔들림을 먼저 보았다. 카밀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왕비로서 자리를 지켰고 동시에 아내로서 찰스의 치료를 견뎠다. 윌리엄과 캐서린이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곧 그녀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왕실의 질서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약해졌을 때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기 위해 존재한다. 결국 찰스의 병이 바꾼 것은 왕위 자체가 아니었다. 네 사람의 마음과 관계,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찰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했고 윌리엄은 더 이상 먼 미래 뒤에 숨을 수 없었다. 캐서린은 고통을 공감으로 바꾸었고 카밀라는 사랑이 때로는 통제를 내려놓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왕관은 아직 윌리엄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언젠가 그날은 올 것이고 그 순간은 축하만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한 아들이 왕이 되는 날은 동시에 한 아버지의 자리가 비는 날이기 때문이다. 왕실을 흔든 것은 죽음의 발표가 아니었다. 누구도 예전의 자리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조용한 깨달음이었다. 찰스는 여전히 왕이었고 윌리엄은 아직 후계자였다. 하지만 병은 이미 그들 사이의 거리를 바꾸어 놓았다. 왕관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미래가 이미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있었다.